자, 2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1차에서 빈곤 및 재분배 효과를 얘기했었는데요. 이제는 2차 효과와 3차 효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님, 어떻게 2차 효과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은 1차적으로는 빈곤 및 재분배에 바로 영향을 미치죠. 네. 하지만 노동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기서는 2차 효과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 수요 등의 거시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이것을 3차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2차 효과와 3차 효과로 인해서 개인이나 개별 가구의 소득이 또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소득이 빈곤 및 재분배에 미치는 총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직접 효과뿐만 아니라 네. 2차 효과와 3차 효과로 인한 간접 효과까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1차 효과가 곧 직접 효과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뭐 2차, 3차 효과가 거꾸로 1차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간접 효과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고려하면 총 효과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1차 효과에서 이제 직접 효과가 있고 간접 네. 효과까지 고려한 총 효과가 있고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아이유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간접 효과하고 총 효과 고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이 기본소득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해 왔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1차 효과를 부정하는 논리가 많았습니다. 네, 사실은 맞습니다. 선별 복지가 더 빈곤해서라든가 예. 재분배에 더 효과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근데 언뜻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왜? 우리가 뭐 코르피 팔매부터 별 얘기 다 했죠, 그래갖고. 네, 재분배 역설. 재분배 역설도 하고 그래서 이제 졌어요.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그거는 이제 말빨이 안 쓰니까 네. 더 이상 1차 효과를 부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네. 제가 전에도 언제 얘기했었는데 니들 세금 덜 내려고 지금 자꾸 그러는 거지? 내가 그랬은 적이 있는데 이게 기본소득이 막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고소득층에 막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반대하는 것에 본질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노골적으로 얘기를 못하니까 이 친구들이 전술을 바꿨어. 어떻게? 어떻게 바꿨냐? 1차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요게 부정적인 2, 3차 효과를 가져와서 요게 다시 간접적 효과로 1차 효과에 미치면 네. 1차 효과의 효과가 결국 무력화된다. 네, 오히려 저소득층의 예, 경우에는 더 악화된다. 악화된다. 이런 결국. 네. 내가 저소득층을 위하는 내 마음으로 볼 때 2, 3차 효과까지 고려하면 그걸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전술을 바꾼 거예요. 네, 예를 작년에 이제 아유 이런. 다 작년에 많이 나왔어요. 네, 작년에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해서. 네, 일단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연구 보고서로 이제 조경엽 선생님께서 기본소득제가 소득 재분배와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셨었고요. 이것에 이어서 이제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조경엽 선생님하고 김영덕 선생님이 국제경제연구라는 저널에다가 가을호에 기본소득제가 소득 재분배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 자체가 2차 효과, 3차 효과를 딱 논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직접 효과만 보자면 빈곤 및 재분배를 개선시키지만 기본소득 특히나 충분한 그 액수가 충분하면 충분할수록 노동 공급을 대폭 줄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런 식의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노동 공급을 더 많이 줄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간접 효과까지 고려한 총 효과 면에서는 오히려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됐을 때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 그러니까 빈곤 에도 그렇고 소득 재분배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특히 충분한 액수인 그 기본소득의 경우에 그 1차 효과 그러니까 빈곤과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로 인해서 노동 공급이나 거시경제 효과, 2차 효과, 3차 효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다시 고려했을 때 1차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면 오히려 이제 특히나 저소득층의 경우에 빈곤을 더 악화시키고 네, 소득 재분배 효과도 오히려 악화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기본소득을 충분히 주면 일 안 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다. 그 중에서도 뜻이죠? 저소득층은 더 그럴 것이다. 그게 저소득층한테 나빠질 거라는 거야 결국. 오히려. 결국은 저소득층한테 더 나빠질 것이다. 그것이 또 거시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거시경제에 영향을 나아가서는 미쳐서 결국 나빠진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 두 연구에 다 조경엽이라는 분이 관련되어 있네요. 네, 혼자 쓰신 거하고 같이 쓰신 게 있죠. 예. 예. 혹시 저번에 저희가 이제 다뤘던 안심소득제 주장했던 분들처럼 혹시 이 정경련하고 관련된 분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그 의심이 드는데 이분이 어떤가요? 타로를 하시더니 이게 판 한번 까셔야 될 것 같아. 네,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예. 아. 예. 예스. 그렇군요. 안심소득세를 주장했던 사람 중에 변양규 씨라고 있었죠. 네. 이분이 이제 전경련 돈으로 운영되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원이었잖아요. 네. 조경업 씨도 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입니다. 같은 곳에서 일하시는 회사의 동지입니다. 네. 아 이해가 되네요. 네네. 예. 한국경제연구원. 네네. 아이고 참 정경련이 이렇게 사활을 걸고 반대를 하니까 정말 기본소득은 더더욱 더 꼭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요. 네. 이게 밟으면 밟을수록 네, 네. 더 질겨지고 이런 거잖아요. 네. 예. 과연 이 정경련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아, 네. 사실은 그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조경엽 선생님 등이 발표하신 연구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고 있는 그 정반대. 해외 연구들이 있습니다. 네. 네, 올해 2월에 그 전미경제연구소 MBER 워킹 페이퍼로 발표된 두 개의 연구가 있는데요. 네. 둘 다 이제 그 마리네스쿠라는 지금 펜실베이니아 대 그 경제학 교수가 저자로 참여했던 그 연구들인데요. 이 연구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구라면 아주 따끈따끈한 연구네요, 진짜. 네, 예.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 지난달에 세계적인 나온 연구자는 우리 이건민 선생님 아니 저기 우리 아이유님께서 이거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성함이 이건민이었습니까? 아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네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 연구들은 미국을 비롯해서 특히 선진국에서 이루어졌던 자연 실험에 입각한 주요하게는 세 가지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1960년대와 70년대 미국과 캐나다에서 실시되었던 음해소득세 NIT 실험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래스카 연구기금 배당 사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스턴 밴드 오브 체로키라고 해서 이제 카지노 배당 프로그램이 실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건 그러한 뭡니까? 사례들. 카지노 배당 프로그램은? 아, 네. 이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래 그 미국에 살던 인디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네이티브 인디언들에게 이렇게 그 지역에서 이제 카지노가 개업을 하면서 네, 네. 거기서부터의 수익을 아. 네,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그래서 네이티브와 네이티브가 아닌 집단 이렇게 아. 나눠 가지고 분석을 한 그러니까 예, 기본소득 연구가 실험을 한 거군요. 그 돈으로. 예, 기본소득과 유사한 유사한. 예, 아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실은 브레흐만의 책에도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하면서 무조건적 현금 이전, 영어로는 Unconditional Cash Transfer, 약자로는 UCT라고 하는데요. UCT. 이것의 노동 공급 효과를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는 이제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증 연구에서도 그렇고 비노동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소득 효과로 인해서 노동 공급을 줄인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보통 이제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1%가 늘었을 때 다른 것들이 몇 퍼센트 뭐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제학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비노동 소득이 1% 증가했을 때 노동 공급을 몇 퍼센트 줄이냐 이런 것을 이제 탄력성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평균적으로 연구 결과는 마이너스 0.1 정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비노동 소득이 10% 증가할 때 노동 소득은 1% 정도 감소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물론 인구 집단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최근에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발표했던 두 개의 워킹 페이퍼를 보면은 알래스카 연구기금 배당의 경우에는 영구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시경제 효과를 낳는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유님은 과외 선생님으로 두고 싶네요. 음. 경제학의 과외 선생님으로. 어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시는데 다 납득이 되는지 원.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어떤 거시경제 효과를 낳는다는 것인지 좀 설명을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그러니까 현금을 이전하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고소득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게 되면은 네. 또 일반적으로 이제 저소득층의 한계 소비 성향이 고소득층의 한계 소비 성향보다 크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라면 뭐예요? 이게 문제 뭐 사실 뭐 미분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네. 추가로 돈이 들어왔다. 네. 그랬을 때 그 중에 몇 프로나 쓰느냐? 요걸 이제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네. 그러면 저소득층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샀던 뭐 필수품들이 많았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들어온 돈을 이제 쓸 가능성이 많겠죠. 그게 한계 소비 성향이 크다는 거예요. 예. 그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소비가 느니까 생산이 더 필요해지고 네. 노동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편적 현금 이전이 갖는 거시경제 효과 그리고 마리네스쿠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균형 효과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래스카 연구기금 배당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알래스카 연구기금 배당에서는 이러한 거시경제 효과가 발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알래스카 연구기금 배당은 계속해서 지급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영구적이다라는 계속하고 있죠, 것이고 지금. 네. 그리고 알래스카 주의 주민들에게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모두에게 줍니다. 주죠. 그래서 네. 보편적이고 네. 그리고 지급을 받는 데 있어서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거시경제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반대로 그 1960년대와 70년대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NIT 실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구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에 한해서 지급을 하게 됐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지급된 게 아니고 저소득층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영구적이지도 않고 보편적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시 효과만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시 효과는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 보고를 했었지만 NIT 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을 작게 보고할 그렇겠죠. 유인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한 네. 것들이 사실 발견이 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실험에 참가하기는 했지만 지내다 보니까 NIT 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 소득 그걸 넘어버리는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네. 가구들은 실험 도중에 실험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IT가 노동 공급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실제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런 것들을 밝히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간 것도 그러니까 노동 공급을 줄인 거로 이렇게 다 잡혀버린 거군요. 그러니까 나가지 않았더라면은 그 가구들도 모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노동 공급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실제로는 더 낮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자기들이 NIT 급여를 어차피 못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실험에서 나가버렸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네, 그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나는 분모도 작아지고요.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했던 NIT가 노동 공급에 미쳤던 그 추정치 같은 경우에 이것이 실제보다는 더 크게 추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연구들의 어떤 일종의 그 합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NIT의 경우는 2차 효과에서 노동 공급이 줄긴 주는데 네. 너무 과대평가된 것이다. 이런 얘기군요. 네, 네네. 기존의 연구들이 네, 기존의 연구들에서의 추정치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NIT 실험의 사례와는 달리 알래스카 연구기금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구적이고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현금 이전이었습니다. 그 노동 공급 효과를 분석해 봤더니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중요하네요. 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알래스카 연구기금 배당에 대한 분석 결과는 노동시장에 참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 면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만약에 노동시장에 참가할 경우에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노동시간을 얼마나 많이 할 것이냐 면에 있어서는 시간제 노동이 좀 더 늘어났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것은 비록 기본 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적 현금 이전이죠. UCT인데 저자들은 기본 소득의 경우에도 합의를 충분히 많이 끌어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현금 이전하고요.
기본소득이 어떻게 다른가요? 네, 먼저 무조건적 현금 이전과 조건적 현금 이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쉬울 것 같아요. 네, 무조건적 현금 이전 아까 전에 UCT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조건적 현금 이전은 영어로는 컨디셔널 캐시 트랜스퍼, 약자로는 CCT라고 부릅니다. 언컨디셔널에서 엄마 빼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컨디셔널 캐시 트랜스퍼 CCT.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금 형태 이전 소득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으면 UCT가 되는 것이고요. 네네. 하지만 특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거나 자활이나 네, 이런 네. 거. 네, 아동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거나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예방 접종을 받게 해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조건을 붙이게 되면 CCT라고 합니다. 네. 네, 물론 CCT라고 해서 뭐 무조건 효과가 없다 이런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브라질의 보우사 파밀리아나 멕시코의 프로그레사 같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낳았다라는 맞습니다. 것을 발표한 연구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뭐 평가가 좀 갈리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에 왔었던 제임스 퍼거슨 교수의 책 그 분배 정치의 시대라는 책도 있죠. 네, 네. 네, 이 책도 사실은 CCT의 사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어드와 그의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 실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 CCT와 UCT의 효과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CCT는 UCT에 비해서 그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성 그것을 부여한 특정 조건 면에서는 더 큰 성과를 보이지만 조건성을 부여하지 않은 다른 많은 측면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UCT가 CCT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은 CCT의 경우에는 수급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그 특정 조건을 계속 충족을 충족해야 시켜야 되죠.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러한 결과가 당연히 거기서 잘 나왔다고도 볼 나오겠죠. 수 네. 있겠고요. 네. 다른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는 UCT가 CCT보다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달지 않는 게 훨씬 우수한 결과가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다양한 측면에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CCT와는 달리 UCT는 무조건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공통됩니다. 그렇죠. 다만 UCT의 지급 대상은 전체 국가에서 보자면 일부에 불과하게 되죠. 그래서 보편성이 없는 거군요. 예. 네, 그래서 기본소득에 비해서 재원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가 국제기구 주도로 이제 특히나 개발도상국, 그렇죠. 아프리카나 이런데 UCT 프로그램이 많이 실시가 됐었는데요. 네. 이것은 그 국가 내 내부 재원이 아니죠. 이제 국제기구 주도로 외부 재원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조세 체계 개편을 동반해야 하는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재원 마련 측면하고 네. 이게 보편성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는 거네요. 큰 차이가 있죠. 예. 네, 국내 재분배에서 큰 차이가 생기는 네, 거니까. 네, 네. 네, 그 지역이나 규모 면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UCT를 통해서는 소득 효과는 분석할 수 있지만 대체 효과를 분석하기는 힘들다.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적 현금 이전이라 그러면 보편성의 조건도 없고, 네, 네. 그렇죠? 또 만약에 무조건적 현금 이전이 외부 재원에 의존하게 되면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도 전혀 없는 그렇겠네요. 그런 면이 되기 때문에 예. 기본소득과는 역시 조금 달라지는 네. 그렇죠? 그런 면이 확실히 부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제 듣다 보니까 음. 지금 막 쏙 빠져들어가지고 네, 약간 예. 저 무슨 테드 강의 이런 데 쭉 뭐지? 빠져들어가는 예. 모르겠어요. 아, 뭐지 진짜. 예. 뭔가 이제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고 청취자분들도 많이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야, 정신 차려야지. 예. 자, 이제 아이유님께서 네. 간접 효과와 총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길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요약 정리를 좀 네네,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NIT 실험은 2차 효과. 그러니까 즉 노동 공급에 미치는 부정 효과가 이 좀 이렇게 과대평가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노동 공급에 미치는 부정 효과가 있긴 있고 있긴 있다. 예, 있긴 있다. 네. 네, 3차 효과 즉 거시적 경제 효과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네. 네. 그런데 이건 일시적 선별적인 현금 이전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네, 일이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셨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알래스카 연구기금처럼 무조건적 보편적 현금 이전이라면 2차 효과, 즉 노동 공급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거의 없고 3차 효과는 매우 컸다. 네, 따라서 기본소득에 적용해 본다면 비슷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3차 효과까지 고려했을 때 2차 효과가 이제 그것이 식별이 되기 때문에 2차 네. 효과가
그러니까 노동 공급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거의 없던 것으로 이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럴까요?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우리가 좀 전에 이 UCT하고 기본소득의 차이점을 얘기했지만 네. 굳이 또 비교한다면 UCT가 그래도 CCT보다는 기본소득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UCT의 일종인 알래스카 연구기금의 어떤 결론에서 우리가 기본소득에 이걸 원용해 본다면 네네. 네. 이렇게 되겠죠. 이제 기본소득의 1차 효과는 2차 효과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네. 근데 3차 효과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네. 그로 인한 간접 효과로 인한 총효과까지를 다 고려한다면 네네. 그죠? 기본소득은 실제로 그 효과를 다 고려할 경우에 실제로 더 효과가 커지거나 네네. 아니면 최소한 그 효과가 잘 유지될 것이다. 네네. 이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네요. 드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아이유님 이제 말씀을 들으면 최근에 이렇게 음. 해외에서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된 이제 문건들이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미 뭐 결론이 났다 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이야기한 그 조경엽 연구원이라는 분 있잖아요. 이름을 일부러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조경엽 네네. 연구원이라는 분 있잖아요. 네네. 그분은 왜 자꾸 그러시는 걸까요? 1년 전에 연구해서 그런가요? 네, 일단은 네. 뭐 학문 외적 동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릴 바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네.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나왔던 그 두 연구들, 그 조경엽 선생님 참여하셨던 연구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보통 CG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블 제너럴 이퀄리브리엄 CGE 모형.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것이 또 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자체로 개발한 캐리 CG 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이렇게 영어로 쫙 캐리. 돼 있으면 뭔가 있어 보여요. 삼성경제연구소는 이상하게요. 세리, 한국경제연구원은 캐리. 캐리. 우리도 네. 무슨 요 에리로 해볼까요? 네. 우리는 대안이니까 대리? 우리 있습니다. IPA. IPA라고 이페아라고 이케아가 아니고 이페아라. 이페아. 괜찮네요. IPA. 예. 네, 그 지난번에 다루었던 그 안심소득제 연구 있지 않습니까? 박기성 교수님. 네. 등심이 네. 아니고 안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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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연구와는 달리 이제 분석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그 우리가 이렇게 뭔가 돌려가기도 하는구나. 네. 네네. 이분들이 좀 낫네요, 그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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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다양한 가정들이 나와 있고 모형 설정 이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사실 직접 만들지 않은 사람 외부자가 그러네요. 보기에는 구체적인 모델링과 가정들이 가진 문제점과 함의를 일일이 살펴보기는 좀 어려운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네네. 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체적인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네. 모델링 방법이 어떻게 되고 어떠한 가정들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굉장히 민감하게 바뀔 수 있다. 네네. 이런 것들은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영어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devil is in the details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진짜 네. 명언인데. 네. 네. 우리가 정치 쪽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네. 그 디테일에 문제가 있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경엽, 김영덕의 연구를 보면은 각주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소비 탄력성이 1분위는 0.92로 해서부터 시작해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조금씩 증가하여 네? 10분위는 0.98이 되는 점에서 추정하여 모형에 반영하였다. 이렇게 밝히고 완전 있는데요. 황당하네요. 예.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소득 1분위가 소득 10분위보다 한계 소비 성향이 더 큽니다. 물론 이제 소비에 따라서 뭐 내구재냐 아니냐 이런 것에 네네. 따라서 어떤 거는 이제 음. 고소득층이 더 높은 그렇죠. 게 그럴 있을 수도 수는 있죠. 있지만 네. 전체 소득으로 보면 음. 사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한계 소비 성향이 더 큼에도 당연히 불구하고 크죠. 이런 식으로 그럼요. 가정을 당연하죠. 하고 예. 있습니다. 말도 말도 안 안 되는 되는. 소리가 어찌 ጭ뽕이야. 요거를 각주에다 써놓은 게 얄팍한데 잘 못 보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요. 예. 정말 디테일인데요. 디테일인데 디테일이 진짜. 강하네. 요거 각주에서 다니. 네. 그리고 이렇게 설정한 근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설명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정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시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네. 2009년도에 전승훈 신영임 이 두 분이 그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나온 것인데요. 가계 소비 구조
소비 불평등, 한계 소비 성향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982년부터 2007년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간이죠. 장기 시계열의 그러네요. 그 예. 가계 동향 조사 자료를 와. 활용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가구를 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소득 분위에 따라서 한계 소비 성향을 측정했는데요. 그 결과 한계 소비 성향은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하지. 근데 이렇게 아, 얘기를 하고 이거는 있습니다. 꼭 이렇게 연구 안 해도요. 다 아는 너무나 건데. 당연한 거 예,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예. 근데 물론 또 구체적인 수치가 또 중요할 때가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소득 1분위의 경우에는 총소득 기준으로 한계 소비 성향이 0.6426 이렇게 나왔고요. 네, 10분위 같은 경우에는 총소득 기준으로 한계 소비 성향이 0.309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소득 차이가 많이 1분위 나네. 네, 한계 소비 성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분석을 한 바 당연한 있습니다. 연구입니다. 예. 근데 결국 그러면 그분들은 완전히 이게 사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기본적인 가정 자체가 예, 거꾸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이미 명백한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이렇게 장기간 연구해가지고 음. 나온 가계 동향 조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반대로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요? 네, 그 조경엽 선생님께서 참여한 그 연구들에서 이렇게 원래 현재의 어떤 사회적인 사실하고 반대되는 식으로 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설정 자체는 네. 기본소득 특히나 그 중에서도 액수가 충분한 기본소득의 불리한 방향의 분석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소득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거죠. 현금을 맞습니다. 이전시키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의 소득이 과세 후 기본소득 지급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소득이 줄어드는 고소득자가 한계 소비 성향이 크다고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 거시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러겠죠.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소득층이 추가로 네.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이제 줄어드는 만큼 음. 고소득층의 네. 소비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되는 위축될 거다 것이죠. 뭐 네. 이렇게 되겠죠. 저소득층의 네. 소비가 늘어나는 것보다 고소득층이 소비 줄어드는 게 훨씬 더 훨씬 더 커지게 커지게 네, 그렇게 그러니까요. 설정이 네. 되었습니다. 그럼 생산도 줄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시경제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아, 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음. 기본소득의 거시경제 효과, 그러니까 3차 효과의 크기를 과소 추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부호를 양에서 음으로 바꿔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기본소득을 주면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겠네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네, 소비가 또, 확 줄어갖고. 네, 실업이 엄청 뭐 네. 증가하고 뭐 이런 식의 이야. 네, 설정이 되어 그런 있는 연구 논문들 것이죠.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네. 이분들. 네, 오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연구에서 기본소득, 특히 그 중에서도 액수가 충분한 기본소득의 경우에 실업률이 급증할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의 판단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1차 효과가 3차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양에서 음으로 바꾸도록 그 가정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심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차 효과가 3차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아예 잘못 설정을 했기 때문에 1차 효과가 2차 효과에 미치는 영향도 더 부정적으로 나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노동 공급을 줄이니까 거시 경제는 또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그렇죠. 2차 예. 효과로 인해서 3차 효과는 더 부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충분한 액수의 기본소득 모델,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를 NIT 두 개랑 기본소득 안 두 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충분한 액수의 기본소득 모델의 경우에 뭐 예를 들면 GDP가 뭐 5% 넘게 오히려 감소한다 이런 식의 연구 결과를 나오도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비가 줄어드는데 거시 경제가 나빠지겠죠, 당연히. 야, 정말.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은 기본소득 특히나 충분한 액수의 기본소득에 불리한 방향으로 효과가 나오도록 자의적으로 가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좀 연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컴퓨터로 이렇게 쭉 돌린 다음에 나오는 수치를 보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이런 수치를 원했어 이러면서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막 눈에 네. 선한데. 네. 네. 반대로 그 올해 2월에 나왔던 그 MBER 워킹 페이퍼 두 개 같은 경우에는 1차 효과가 3차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의 경로를 고려하게 되면은
기본소득이 2차 효과에 미치는 영향, 요거를 이제 봤을 때는 그 직접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 효과까지 같이 고려한 총효과 면에서 보자면은 기본소득이 2차 효과에 부정적으로 영향 미치는 게 아니고 거의 영향이 없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알래스카 연구기금 배당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분석 결과를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분석에서 뭐 교육제 부문이냐 비교육제 부문이냐에 따라서 추가 분석을 해서 자신의 해석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신빙성을 높이는 그런 추가 분석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제 아유님 이게 연구 2018년도 마리네스쿠 이 연구를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느낌이 네. 드는 게 마리네스쿠는 이제 2차 효과 즉 노동 공급의 감소 효과가 별로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100배 양보해서 네. 설사 2차 효과가 크다. 예. 노동 공급에 막 준다. 예. 이러면 뭐가 문제냐 이거야 나는. 예를 어차피 들면 일자리도 없는데 노동공급 네. 좀 줄면 안 되나요? 2차 효과가 줄고 네. 3차 효과가 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보세요. 1차 효과는 뭐야? 재분배되면서 빈곤 해소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직접적으로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1차 네, 효과의 네, 직접 네. 효과는 2차 효과가 뭐야? 성장 네. 좋아하는 주류 경제학자는 굉장히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2차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뭐 직업 자체가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네. 노동 시간 자체는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노동 시간이 줄어 네. 노동 시간이 그거 줄어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네. 노동 시간 그리고 줄면은 3차 효과에 의해서 네.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나. 네. 노동 시간은 줄고 네, 네. 소비는 늘고 네. 경제는 더 잘 돌아간다니. 이거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내가 볼 때는 마리네스쿠의 경우는 2차의 노동공급 효과가 없다. 네, 발생하지 네, 네, 않는다. 네. 이런 걸 네, 통해서 이 주류 경제학자의 공급에 효과적인 하고 방어할 수 있었겠지만 네, 네. 나는 준다고 해서 네, 큰 네.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인 쌤은 생각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린 네. 거지. 네. 아, 뭐 노동 공급 줄면 어때? 노동 시간 줄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예. 3차 효과가 충분하다는 거에서 충분히 네, 네, 방어할 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네. 기본소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네. 그러네요. 2차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가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가 사실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이나 뭐 그런 네. 것들을 반영하고 또 뭐 이제 개인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에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들은 예전부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도 그렇고 앞으로의 이제 고용 시장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뭐 생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본소득이 굉장히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슈퍼바이저님께서도 이제 기본소득의 1차, 2차, 3차 효과 말씀을 하시는데 저랑 조금 다른 정의로 네, 말씀을 하고 계시고 좀 더 심원한 말씀을 네.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그 마리네스쿠의 리뷰 연구를 보면은 그 기본소득이 행동이나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을 네. 다 고려하면은 기본소득 우리 사회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현재 어떤 패러다임 내에서는 어쨌든 노동 공급의 문제나 GDP 네네네. 문제에서 굉장히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면에서 보더라도 이게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 긍정적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수 그러네요.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 82회에서 안심소득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뉴라이트들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좀 치졸하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시절했죠 진짜. 예, 오늘 이제 아이유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 이 2차, 3차 효과를 통해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논자들의 주장들이 좀 이것 또한 치졸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되게 그 치졸함이 참 디테일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했어요. 아주 집요하죠. 예, 집요하고 체계적이에요.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네. 이들은 기본소득이 자신들의 이해를 침해한다는 거를 좀 확실히 아는구나. 자기 이익관계와 기본소득의 관계를 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정경련은 확실히 자기한테 안 좋다는 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그 연구를 이런 방식으로 답을 내놓고 이렇게 좀 틀린 연구를 이렇게 한다는 그래서 하는 퍼뜨리는 거죠, 학계에. 예, 하는 걸 보니까 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열심히 더 치졸하게 네. 예 이들이야말로 더 싸워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좀 더 디테일하고 치졸한 게 아니라 더 전문적으로 예, 좀 연구하고 이야기를 맞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한국의 기본소득 이론가 중에서 가장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시고 명석하신 아이유님을 모시고 작은 천사? 아기 천사요. 아기 천사. 아, 최근에 아기 천사라는 또 별명도 예. 붙으셨다는데. 저희가 좀 어떤 작은 실험을 위해서 네. 어제 이제 어떤 마을에 가서 이제 아이유님이 이렇게 음. 설문조사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때 주민 한 분이 아이유님 별칭을 지어주셨어요. 그게 아기 천사였어요. 어디 가면 사기를 많이 당할 것 같이 착하게 생겼다. 그래서 사기 당하면 안 된다. 막 이런 말씀을 네, 저를 하시더라고요.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아. 처음 만나 뵀는데. 피싱 걸리니까 핸드폰도 폐기하라고 혹시 하시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예. 처음 뵌 분이 너무 아기 천사처럼 순하게 생겼으니 아하.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런 아이유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다 87회를 진행했는데요. 네. 아이유님 혹시 이번에 또 우리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기본소득과 상관없이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애청자분들과도 좀 공유해 주시죠. 와. 아, 네, 제가 네, 와. 다음 달 14일에 제 고향에서 네, 결혼식을 하게 와. 네. 야. 네, 그래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네. 네,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예비 신부에게도 네,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하세요 한마디 네. 방송을 통해서. 네, 네, 사랑하고 감사한다 그렇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방송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요? 아, 세계로 뻗어나가는 방송이 되고 있어요. 네. 아니 사랑하는 그분께 또 이렇게 사랑을 또 고백하고 네. 와 진짜 재밌다. 네. 마도네님도 하나 이벤트 하세요 다음에. 네, 다음에 이벤트 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결혼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럼요. 네, 네, 네. 좋은 소식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유님 결혼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 찬희 쌤은 소식 없죠? 네, 뭐 허리 저- 아픈 소식? 아, 허리 안 아픕니다. 예. 허리 삐끗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왜? 네, 저기 제가 오는 말이죠. 그 네, 네. 마음은 30대인데 네. 몸은 60대인 것 같다. 그랬더니 네. 제가 늘 가는 식당의 주인께서 네. 그 거꾸로 되면 좋은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꼭. 그러니까 몸은 30대 네. 거기까지 좋아요. 네네. 마음은 60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 그건 좀 말이 안 태극기 되는데. 힘들란 얘기입니까 내가 그런데 그분이 실수하셨어요. 아, 그러네요. 둘 다 30대가 아.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이렇다 87회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